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을 관측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예. 과학계 이정표로 남게 될 역사적인 소식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영화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상상만으로 그려왔던 이런 블랙홀의 실체를 처음으로 촬영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죠. 사진부터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자, 공개된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촬영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네. 언뜻 좀 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붉은색인데 한쪽은 좀 옅고 한쪽은 조금 더 진한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운데가 달걀로 치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까만 부분이 바로 이제 블랙홀이 있는 곳이고요. 고리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곳은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블랙홀의 그림자는 빛이 블랙홀이 가진 강력한 중력 때문에 휘감아지면서 생겨난 거고요. 블랙홀 뒤편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빛들이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휘감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로 인해서 고리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블랙홀은 빛조차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까맣게 표현이 되는데 네. 이 블랙홀의 그림자 덕분에 블랙홀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지금 보신 이 블랙홀의 그림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으로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땐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블랙홀의 그림자는 약 400억 킬로미터에 달하고요. 네. 가운데 있던 그 블랙홀은 지름이 약 150억 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예. 태양의 지름이 139만 킬로미터니까 태양보다 10,000배 이상 크고요. 지구보다는 110만 배 이상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 하나를 거뜬히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블랙홀의 그림자로 인해서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빛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둡게 보여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는 것이 블랙홀인데 네. 주변에 휘감기는 빛으로 인해서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자, 그 빛이 블랙홀을 비춰서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앞서 저희가 사진으로도 봤지만 고리 모양의 빛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밝고 진한데 어떤 부분은 좀 흐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모든 빛이 다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예. 지구를 향해 오는 빛은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보였던 거고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빛은 연하게, 상대적으로 옅게 보였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관측된 블랙홀의 경우 지름이 150억 킬로미터에 달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죠. 대도체 이 블랙홀은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네, 이 블랙홀은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요. 태양보다도 질량이 65억 배 더 큽니다. 네. 실감이 잘 나지 않죠. 네. 영상으로 좀 함께 보시면서 과연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시죠. 네. 네, 이 영상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좀 줌을 당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계속해서 별을 지나서 가게 되면 아주 먼 곳에 까만 점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저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여러 은하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천여자리 은하단 중심에 있는 M87 은하, 그 중에서도 가운데 존재하던 블랙홀이었습니다. 예. M87이란 은하는 상대적으로 좀 큰 은하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구로부터 물론 멀긴 하지만 관측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곳에 큰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미리 했고 그렇군요. 처음부터 이를 타겟을 삼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블랙홀은 M87 은하에 있는 블랙홀이다라는 말씀인데 앞서 저희가 줌을 당길 때 저는 좀 소름이 돋는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부분의 은하에 블랙홀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 가지 블랙홀 우리가 가능하다면 관측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천문학자들은 우선 은하에 대부분 다 블랙홀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다만 이렇게 관측이 되려면 일단 은하가 좀 커야 하고요. 그래야 또 큰 블랙홀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블랙홀이 내는 신호도 좀 선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이 그런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도 역시 블랙홀이 있고요. 이번에 연구진이 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도 관측을 했고 현재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1, 2년 후에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블랙홀의 모습도 우리에게 곧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라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부르잖아요. 이 우리 은하 속 블랙홀의 모습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까만 점 같은 이런 블랙홀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번에 연구팀은 단순히 하나의 망원경으로 보기는 어려웠겠죠. 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다 연결을 해서 마치 지구 크기의 가상의 망원경이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한 뒤에 이 망원경을 통해서 블랙홀을 관측했습니다. 예. 해상도, 전문 용어로는 이제 분해능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한데요. 분해능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점과 같은 물질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분해능을 가진 망원경을 가지고 이 블랙홀을 관측한 건데 분해능은 망원경이 커질수록 더 높아지거든요. 이번에 관측한 망원경의 분해능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망원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해상도는 분해능은 마치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분간해낼 수 있는, 구별을 해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건데 또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뉴욕의 신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뛰어난 해상도, 분해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정말 신기하죠. 놀랍기도 예. 하고요. 연구팀은 이렇게 놀라운 성능을 지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처음 관측을 한 것이 2017년 4월 한 9일 정도 기간 동안 관측을 했습니다.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망원경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 데이터에 분석하는 이 데이터 분석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밀 관측한 후에는 세계 각지에 있던 망원경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하고요. 남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뭐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니까 수집하는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인 데이터는 양이 워낙 방대해서요.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와 미국 MIT 등에 보내졌는데요. 네. 이곳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분석됐습니다. 예.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350테라바이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데이터 양을 비유를 하자면 HD급 영화 200만 편, MP3 음악으로 치면 한 8,000년 정도 그 시간 동안 들어야 할 수준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나요. 정말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2017년에 관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2년이나 넘게 걸린 거고요. 앞서도 9일 정도 관측을 했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관측 기간은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아무 날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 관측이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를 판단을 해서 관측을 진행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전파 망원경이 모두 맑은 날 관측을 할 수 있을 때만 해당이 됐던 건데 2017년 4월이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됐던 시기고요. 뭐 조금이라도 어떤 한 곳에 비가 오기라도 하면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연구팀은 이런 걸 두고 뭐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하늘이 도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만큼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번 결과를 두고 크게 보람을 느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발견으로 또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데이터로 또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블랙홀이 다른 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휘감아지는 이런 현상들,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스나 물질들이 주변 뭐 별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서 블랙홀이 속해 있는 어떤 은하의 진화라든지 심지어는 우주 전체의 진화 과정을 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런 제트들이 이제 그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밖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이제 속도로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은하의 진화나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친다고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이번 발견으로 104년 전이죠.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자, 이제 인류가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또 연구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기대되네요. 네, 또 한 가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 200여 명의 이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정말 대규모 공동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블랙홀을 관측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크기의 거대한 망원경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의 망원경들을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연구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네. 없고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공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200명의 연구진 가운데 한국인 연구자도 10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8명과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2명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 대목이고요. 뭐 인류 프로젝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값진 어떤 협력 연구의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진의 앞으로의 좀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연구진을 포함한 국제 공동 연구라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성과가 노벨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